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스닥 반등 성공했네요. 그래서 최악은 좀 피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양으로 살짝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현금화도 하시고 자산 안정화를 좀 꾀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주부TV를 만들 때 항상 신경 쓰는 게 뭐냐면요. 그 주가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주식 하시다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60에서 70% 정도 맞추잖아요. 그럼 굉장히 잘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큰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 과거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매수 보류 이 가격대 오면 사세요. 무려 4달 전에 말씀드려서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하락할 수도 있고 지금 지표상 그렇게 나오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서 도움 받았다는 분들 꽤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 미국 주식, 뭐 주식은 사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얘기 계속해서 제가 욕을 먹을 걸 각오하고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유튜버 말만 믿고 투자하지 마세요. 저도 유튜브 만들지만 강조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낱말 듣고 할 게 아니죠. 그리고 전쟁 발발 안 된다고 다 할 때 조심합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발발이 됐죠.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미래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달 전에 이렇게 반등 시그널 출현했는데 반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확 한번 올라갔어요. 그래서 반등을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는데 뭐 이게 반등이라고 또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유튜버 분들 중에 아니다, 하락할 수 있으니까 대기하세요. 그리고 이따 사십시오 라고 해서 28달러죠. 그때를 강조 드렸었고 20달러까지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자, 이게 맞든 틀리든 여러분들은 플랜 B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그 돈을 그냥 땅에 묻는 거랑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오르겠죠. 하지만 내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재테크라는 게 뭡니까? 자산 관리라는 게 뭡니까? 돈을 쓸모 있는 쪽으로 자꾸 옮겨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4월 9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저가 영역에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원하시는 진짜 그 주식으로 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가 영역에서 수량을 잔뜩 늘려서 만약에 못 살아남으면 이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어요. TQ는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서 매수를 하셨으면 어떻다고요? 계속 매수를 하셨을 것이고 중요한 건 여기서 반등해서 여기까지 갔을 때 수익이 나면 만약에 이 중간쯤 올라갔는데 이때 본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돈 못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손실입니다. 이거는 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은 어쨌든 수익 구간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나스닥백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비관론 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현실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방송 제가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손해 안 보게 해드리기 위해서. 올해 매수하셔서 부자 될 분들은 당연히 다 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주식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이 사라는 말만 듣고 오래되면 돈 법니다 이런 말만 듣고 그냥 내가 안 해본 거를 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손실 보시는 걸 막고 싶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저한테 상담, 저희 회사로 상담 위쪽 번호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상담이 그런 거라는 거죠. 잘 모르고 시작했다가 지금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면 조금만 사셔야 되고요. 아니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아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를 꼭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자, 나스닥백을 자 2000년도 닷컴 버블에 제가 또 한번 봅니다. 닷컴 버블 온다는 말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묘한 그 수치가 있어요. 주식은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도 1월 2일이 여기 가격 보이시죠? 네, 저가가 220이었어요. 220 나스닥 100입니다.
자, 이게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을 만나면서 어디까지 가냐? 4816까지 갑니다. 그럼 몇 배 상승했죠? 예, 21배 상승했어요. 한 10년 조금 넘는 시기에 21배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해서 2897까지 떨어져요. 1차 하락이에요. 이때 마이너스 40%가 날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주가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 등락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반등이냐 하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 구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예, 하락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샀다가 반등했을 때 안 팔았어요. 그러면 이 많은 물량이 올라가 갖고 다시 그대로 떨어져서 여기서 손실 또 났겠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면서 이때도 야 이거 수익 나는구나 그러고서 여기서 또 샀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떨어질 때 뭐 손실은 아니더라도 다시 조금 줄었겠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이제는 회복을 못하는 시즌까지 옵니다. 그래서 주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산다고 장기 투자해서 수익 나는 구간은 어느 구간이에요? 이 구간. 바로 20년 동안 사셨어야 돼요. 이때 사셨어야지. 이때 사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네, 싼 구간에서 사셔야 되는데 자, 이런 싼 구간이 아니에요. 이거 싸긴 싸도 어차피 하락이라 버티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요. 이 뒤에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등이 반드시 있다면 여기가 싼 구간이고요. 반등이 없이 횡보나 하락이라면 이거 싼 구간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이 말씀 드렸던 이유는 자, 그럼 최근 자료 다시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6,625 예, 나스닥 100이 여기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자, 이 정도 올라오면 아까 4천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네. 그런데 보세요. 자, 닷컴 버블이 대략 끝난 2002년도에 830 정도가 됐습니다. 저가가.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2022년 한 12년 동안 16,000을 또 올라왔어요. 830에서. 자, 이때부터 따지면 20배입니다. 예. 닷컴 버블이 이게 올랐다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올랐으니까 얼마 안 오르신 것 같죠? 주가는 무조건 배수예요. 프로테이지, 퍼센테이지죠. 그러면 여기 21배나 여기 20배나 비슷하지 않나요? 예, 숫자 차이가 클 뿐이지 굉장히 비슷한 숫자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6,625에서 11,492까지 떨어졌는데 요게 약 31%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다른 뉴스에서도 나스닥 하락폭이 뭐 마이너스 5에서 10% 남았다. 제가 볼 때 요런 정도 예측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0까지 가면 거의 다 내려왔죠. 네, 그리고 나서 반등이 한번 올 거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대부분. 모든 경제학자들도 여기 다시 가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유가랑 물가가 잡히기도 어렵지만 이건 원자재발 공급 처발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는 제가 봐서도 이게 달러의 유동성의 문제가 훨씬 커요.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금방 주저앉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동안 달러를 많이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더 풀었다고 갑자기 일어나는 건 이제 올 만큼 와서 인플레가 발생한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길 갔다가 뒤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뭐 이렇게 갑니다, 저렇게 갑니다 예측 안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응책을 가지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만약에 반등하면 일정 구간에서 부분 익절 또는 현금화 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해 보이고요. 하락한다면 포트폴리오든 인버스든 채권을 통해서든 하락 방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플랜 A, 플랜 B 다 가지고 계셔라.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이렇게 반등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셔야 될 건 이 부분이죠. 지금 연준은 주가 부양 관심이 크게 없어요. 예, 본인들의 지위가 중요하다. 자, 주가 빠졌다고 경기 좋을 때는 연준 의원들이 욕을 먹겠죠. 그런데 지금같이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선 주가 빠진다고 욕 안 먹습니다. 예, 그냥 경기 탓하면 돼요. 미 연준 증시 급락과 상관없이 금리 인상 계속한다. 예, 우선 증시 관심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인플레 잡기 위해서 더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 뉴욕 연은 총재 연준 주식 채권 투자자에게 더 큰 손실 입혀야 주가 급락은 연준이 바로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움을 줄 생각이 없겠죠, 지금 당장. 그러다가 너무 안 좋아지면 예, 보험적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더 큰 문제니까 자기들 발등에 지금 불 끄기 바쁩니다. 이걸 구원투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굿바이 큰손, 글로벌 큰손들 굿바이 주식이에요. 지금 계속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싸네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다시 사줘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개인들만 사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애석하게 채권도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 단기간에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그럼 큰손들이 채권도 매력적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해도 채권 가격은 정말 주식만큼이나 많이 빠졌습니다. 고수들은 요즘 국채로 몰린다 이런 얘기가 지금 왕왕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1k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401k가 미국의 주가를 지탱해 주는데 이것 때문에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건 경기가 좋을 때 얘기죠. 근데 나쁠 때는 401k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있겠죠. 자, 주식이 떨어지는데 주식을 계속 사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연기금 어떻게 합니까? 계속 팔죠. 예. 정말 싸졌을 때 그때 삽니다. 그럼 이 중간에는 투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401k가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지는데 중간에 사겠냐는 거예요. 안 삽니다. 충분히 떨어졌을 때 이 바닥에서 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주식을 팔았겠죠. 예, 항상 보유해야 되나요? 401k의 목적은 뭡니까? 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인들이 연금 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겠죠. 그럼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이나 더 안전하고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들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 401k를 믿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지 장기 투자자가 절대 아닙니다. 주식을 미국 401k가 산 이유는 쌀 때 사는 겁니다. 싸서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하락장에선 당연히 저쪽도 매도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더 운용 잘하는 헤지 펀드들,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꼽히는 조지 소로스의 이런 헤지 펀드도요. 요번에 하락장에 쿠팡, 범블, 우버 다 팔았습니다. 예, 타이거 글로벌, 쿠팡, 리비안, 전략, 눈물의 손절.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서도 판단 얘기는 그만큼 안 좋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상승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의 자금을 믿지 마셔라. 예, 그리고 이 기관들이 뭐 개인의 눈치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예, 얘들은 얘들 스타일대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들의 안정성과 수익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관하고 싸울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얘들이 파는데 우리가 사서 끝까지 그럴 돈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부럽습니다. 저도 뭐 오래 투자해봤지만 기관하고 이런 뭐 진짜 공공기관들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의 돈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다? 시간이다. 그리고 인내다. 적절한 타이밍에 제대로 싼 가격에 사셔야만 여러분 성공이 보장이 됩니다. 안 그러면 월적립식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8일부터 재매수를 시작했어요. TQ 같은 경우. 그때 이제 처음 다시 사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 다 팔고. 그러면 총 자산이 1억 300에서 지금 9,900입니다. 주가 빠진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선방을 했죠. 저는 늘상 강조드려요. 이런 하락장에서 수익 못 내는 겁니다. 이거 내려고 하는 건 진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고요. 어제 계좌로 그냥 요 정도 한 400 정도 손실 난 걸로 막았으니까 저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앞으로 하락하면 이런 데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더 많이 사는 것보다 잘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할 때, 자, 요 계좌, 세 번째 스윙 계좌에서 7%대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30개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익절해버리고, 그걸 갖고, 자, 그럼 1차 스윙 계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35.41. 거기다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12개 정도. 그래서 지금 29까지 올렸고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 여러분, 저는 나스닥 100이 12% 정도만 상승하면 이거를 다시 플러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플러스 구간까지를 만들려고 매수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계좌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가져갈 거라 상관없는데, 어쨌든 얘도 34%니까 15%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상승해주면 다 익절이 되겠죠. 근데 굳이 팔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어쨌든 수익 나면 일부분 또 한 30% 정리해 놨다가 떨어지면 더 쌀 때 사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갈 거고요. 그동안 흐름이 반등 흐름을 이어주면서 어제 이렇게 기준선을 깨끗하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30.79 프리장이니까 요게 31.5,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39, 43.5까지 이렇게 매물대가 걸려 있습니다. 매물대가 걸려 있어서 이게 힘이 더 좋으면 이쪽까지 뚫고 올라가겠죠. 근데 힘이 좀 약하다면 요 밑에서 다시 조정을 받을 겁니다. 오늘 일부 조정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일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왕이면 오늘 같이 올라가 주는 게 좋긴 합니다. 한 방에 힘있게 좀 올라가 줘야 반등이 더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자꾸 조정받으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어쨌든 위기가 많은 상황이니까 저는 현금 유동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제가 스윙을 좀 주로 하는데 100종목 정도 다 스윙 계좌 돌리고 있는데, 요새는 그것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목 지금 이틀 동안 한 20개 정도 줄였고요. 이제는 완전히 그냥 그 데이 단타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쳐다보고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자, 오늘 이글벳이라는 종목을 제가 어제 이렇게 쭉 서칭을 했죠. 여러분, 이런 게 실력이긴 해요. 주식을 하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올라갈지는 뭐에서 알 수 있어요? 거래량과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제가 조금이라도 알려드리는 거고, 이걸 잘 아시면 여러분이 훨씬 현명하게 대처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한 3일 전부터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3일 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어요. 거래량이 한번 땅 터졌다가 다시 사그러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 매수로 걸어 놨었어요. 요 중간 가격 있죠. 요 중간 가격에 얘가 어차피 상승하려면 이 중간 라인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7,500원 정도에 매수를 걸어 놓고, 얘가 못 가면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가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7,500원을 넘어가면 매수가 되겠죠. 그렇게 걸어 놓고 있었는데 오늘 매수가 됐어요. 그리고 S밴드에 분홍 라인에 매도를 걸어 놓고 여기도 매도를 걸어 놨더니 오늘 한 12%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16%? 그래서 매수돼 갖고 오늘 한 9% 정도에서 수익이 되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어려우실까요? 어렵죠. 이걸 모르면 어려워요. 근데 연습하시고 차트 보시고 주식을 좀 아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100% 알려드리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지식 수준이 다 다르고 학습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팜스토리도
제가 오늘 이전에는 수익 내고 나왔었고요. 예, 다 정리했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중앙선 요 라인에다가 가격을 걸어 놨어요. 근데 오늘 이게 딱 돌파되면서 이렇게 하락했었죠. 예, 하락하다가 돌파돼서 매수가 돼서 요거는 한 오늘 18% 거의 20%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한테 한 16% 정도 수익을 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데이로 하면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돈이 안 물린다는 거죠. 제가 2달, 3달 이걸 사서 갖고 있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부분, 제 진짜 전체 자산의 지금 15% 정도는 그냥 이렇게 데이로 전날 딱 뽑아갖고 계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는 게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멤버십 같은 데서도 최종 목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러려면 자동 주문이나 이런 차트의 특성, 흐름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니까 이런 걸 배우시는 게 주식이고 또 이게 재밌습니다. 해보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는 모르지만 우리가 시나리오는 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TQ에서 다 보여드렸던 가격대는 자 시나리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 구간 동에 제가 43 여기 S밴드의 하단 라인 43 그때 계속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올라왔죠. 이렇게 반등 한번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이 중간 라인 저 S밴드의 이 보라 라인이지 않습니까? 딱 여기서 또 걸쳐서 또 내려가고 있죠. 예, 또 내려와서 또 어디서 부딪혔습니까? 예, 여기 바닥 라인. 예, N밴드 바닥 라인에서 지금 또 상승을 꾀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는 어디 봐야 된다고요? 여길 봐야 된다고요. 네. 한 7라인 여기까지 봐야 되고요. 근데 여기까지 갈기도 사실은 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들 잘 참고하셔서 지금은 어쨌든 60분봉에서 보면요. 여기거든요. 자, 이 부분인데 60분봉 상에서는 최정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격이 지금 동일해요. 안 움직이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파란 선이 좀 내려가고 있죠. 초록선이 내려가고 있고 여기 분홍선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 그런데 이거는 또 60분 보니까 더 강한 힘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걸 이해를 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기 상황에서도 빨리 빠져나오실 수 있어요. 오늘의 데이 LOC 매매 가격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편해요. TQ가 많이 내려와서 1달러씩으로 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올라가면 그때 다시 드리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잘 보시고 TMF도 거의 11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생각보다 좋은, 지금 매수하기 좋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포트폴리오도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한번 낱말 듣기보다 진짜 내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당하지 마시고 스스로 납득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금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십시오. 오늘 오후도 나스닥 좋은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